거는 97년도에 예. 1997년도에 술에다도 건강 증진 기금을 부과하겠다는 술에다 예, 예. 술에다가 예, 예. 그 당시에 국회 입법 발의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국회 입법 발의가 있었던 그 배경은 그 당시도 술 문제가 무지하게 심각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이제 이런 그 국회 입법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류업자들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게 실제로 그 술에 부과가 되면은 술이 나쁜 물품으로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고 술 매출에 굉장히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막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네. 국세청이 그 주류 제조업체 면허권자거든요. 술 제조업체 면허권자로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업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만 옆에서 부채질하고 해서 뭔 단체를 만들고 하면 투직자 자리도 만들 수가 있고 네. 또 돈도 좀 가져다 쓸 수 있고 이런 생각에서 이 사람들이 좋은 일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도 좀 한번 끼워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걸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재단 만드는 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국세청이 그랬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재단을 만들 때 발기인 대회를 가졌습니다. 국세청이 이렇게 여러 군데 흔적을 남겼는데 그 당시에 국세청장, 차장, 국장 전체가 다 개입이 돼가지고 그 발기인 대회를 가졌어요. 재단을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그래서 전국의 그 유명한 그 60명 정도의 인사들이 같이 결합해서 재단 발기인 대회를 거쳐서 재단을 설립하게 됐죠. 설립할 당시에 이제 대국민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제 건강 증진 기금 막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그 국민 건강 증진법 개정 입법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해가지고 전국 주류 제조업자들이 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서류입니다. 이제 이건 표지고. 예. 예, 국민 건강 증진법 개정 입법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전국 주류 제조업체 일동. 그래서 예, 그러네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전체 회사가 연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의 입장에서 예. 건강증진법 개정 입법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서 예. 이제 그걸 보시면은 이제 술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주류업자들이 이 술 문제에 대해서 돈을 내서 이렇게 주류 소비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주류 산업의 경영 환경 변화, 사회 경제적 영향, 개정안의 부당성, 주류업계 노력, 우리의 입장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 써 있네요. 그리고 결국은 이쪽에서 지금 주류공업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하고 지금 도장을 다 찍은 거네요. 결국 이제 자기네들이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건강 증진 기금을 술에 부과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 술에 부과하지 말아달라 하는 그런 그 읍소에 술이 그립니다. 나쁘다는 인식 때문에 그렇죠. 장사가 안 되는 게 뻔함으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어쩐지 5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주류업체들이 돈 많이 내네 그랬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대국민 약속이라고 보는 것은 이 서류 자체가 국회는 물론이고 언론기관, 전국 언론기관 관련 부처에서 이게 전부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건강증진기금을 막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이 서류가 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대국민 약속을 했으니까 재단을 만드는데 사단법인체를 만들거나 하면은 오해를 받잖아요. 공익법인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죠. 그렇죠. 사단하면 이득을 보는 거니까요. 공익적인 일을 한다 하는 그런 냄새를 풍기려고 공익법인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가 감독관청이 되는 건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재단을 만들려면 재원이 확실해야 되니까 너네 그럼 이 서류 가지고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각서를 썼어요. 어떻게 각서를 썼냐면은 보건복지부에 주류산업협회 말하자면 그 주류업체들의 전반적인 이익단체입니다. 주류산업협회 협회장이
이렇게 보건복지부에 각서를 제출하는데 이게 각서예요? 예, 각서입니다. 각서 내용은 여기를 이제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여기 각서 이렇게 써 있죠. 예, 각서 이렇게 써 있네요. 예, 각서 써 있고 이 밑에를 보면은 매년 우리 협회라는 건 주류산업협회입니다. 정관에 의거해서 50억 상당의 회비를 조성해서 동재단의 사업재원으로 실현하겠다. 예. 재단은 한국운주문화연구센터죠. 그렇게 이제 약속을 2000년 대한주류공업협회 소비자보호사업 회비 조성액 50억 원을 예. 매년 우리 협회 정관에 의거 50억 원 상당의 회비를 조성하여 재단의 사업 재원으로 출연. 그래서 두 번째 소비자 보호사업 적립금 200억 원 중에서 97억을 출연 2000년 3월에 했네요. 그건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거였고, 건물을, 예. 이제 그 전에 돈을 좀 모아놨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50억 매년 회비를 조성해서 재단 예. 사업을 할 테니까 공익법인격을 내달라 해서 이제 그 공익법인격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 쪽하고 재활사업본부 쪽하고 연구기획, 예방 쪽하고 병원 예, 이렇게 예. 네 군데로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예. 그럼 이렇게 연구해서 예방도 하고 또 재활도 시켜주고 병원에서 치료도 해주고 이거 다 공짜인가요? 공짜는 아니죠. 공짜는 왜냐면, 아니고요. 공짜는 아닌데 예. 저희는 이제 그 공익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공익 사업이니까 예. 아주 최소한의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운영할 때 최소한의 금액만 받는 부분이죠. 그래서 병원 같은 경우는 일반 병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시설은 오셔서 아까 보셨지만은 굉장히 깨끗하고 괜찮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병원에서 해독할 때까지 한 2, 3개월 머물면서 80에서 이제 80만 원, 월 80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좀 낮아져서 마지막 개월에는 뭐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재활 의지가 있었을 때 재활 사업으로 넘어가요. 재활 본부로. 그렇게 해서 서울에 남녀 거주 시설이 있고, 이제 그쪽으로 입소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생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알코올이 병원에서 치료받는다고 해서 다 낫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받아서 이제 해독을 한 다음에 생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재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활 훈련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일정 기간 생활을 하면서 그 훈련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말하자면 치료 효과를 얻게 되죠. 그런 지금 우리 남녀 거주 시설 같은 경우는 월에 한 20만 원 되죠. 22만 1,000원입니다. 네, 22만 정답입니다. 되게 저렴하네요. 22만 1,000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분들이 이제 그 치료 효과를 얻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갈 곳이 또 있죠. 뭐냐면 직업재활 쪽입니다. 또 직업재활. 예. 직업재활을 원했을 경우에 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직업 훈련을 하는데 저기 1층에 저희 보셨죠? 예. 저희 카페를 보시면은 카페 이제, 있더라고요. 예, 여기 카페가 있네 그랬었어요. 예. 저희 회사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 한 100병 정도 저희가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다 해드리고 여기서 이제 그분들이 직업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피도 팔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나온 수익금은 또 그분들이 다 가져가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재활 의지를 북돋아주고 그런 이제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진짜 이제 직업도 마련하게 되고 이랬을 경우는 저희는 최후까지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해드립니다. 도장이 안 찍혔는데 이 서류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2006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는 국세청 문서로 추정되며 여러 경로를 통해 재단에 입수되어 재단 사서수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음. 재단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를 말함 이렇게 써있네요. 보면요. 예. 이 밑에 여기 재단 주무관청을 보건복지부에서 국세청으로 변경. 예, 이제 또 한 장을 넘겨보면 재밌는 사실들이 이렇게 자꾸 나와요. 알코올 중독자 치료 재활 사업을 축소하고. 예, 여기 알코올 중독자 치료 재활 사업 축소. 병원 사업은 대학병원 등 전문 의료기관에 이양하되
운영 보조금으로 재단 기금에서 일정액 지원. 지역 3당 센터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최종적으로 폐지. 그 아예 없애버린다는 아예 최종의 없애버린다는 목적이었네요. 예. 예. 이렇게 재단 명칭은 한국주류연구원으로 변경한다. 한국주류연구원으로 밑에 있네요. 변경한다고. 예.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일단 이 서류를 근거로 해서 싸워가지고 예. 전 조합원들이 정말 일치단결해서 싸웠습니다. 한 7개월 싸웠나요? 예. 그래서 국세청에서 저희가 우리나라 최초로 국세청을 상대로 싸워서 로비에서 항복문서를 받았습니다. 아. 그게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은 저희를 부수고 예. 이게 이제 음주문화연구 팀으로 만들어서 예. 저렇게 그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투집 자리를 많이 재단 만들겠다. 법인 예상 조직도 보면 뭐 이사장, 감사 뭐 다 있는데 연구센터가 팀으로 여기 들어가죠. 팀으로 들어가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주류정책연구팀, 음주문화연구팀, 자원재활용 사업팀, 분석팀도 또 있네요. 예. 주류시험 분석팀, 주류개발 교육팀 이렇게 이렇게.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 저희를 부숴서 그래서 이제 싸워서 저희가 국세청에서 얻은 서류가 바로 획득한 서류가 이겁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법원에서는 너네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된 건가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예. 여기 국세청은 약속을 바로 어겨버리는 거죠. 예. 이제 이 뒤를 보면은 뒷장을 넘겨보시면은 합의서가 나옵니다. 예, 잠깐만요. 예. 여기 이행 행정지도 그래서 부침은 따로 있네요. 예, 예, 이거 합의서 한부 그래서 여기 그 다음을 봐야 되는 거구나. 예. 예. 합의서를 보시면은 여기 합의서. 예. 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매년 50억 원을 분기별로 분할 지원한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노동조합과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합의되기 전에는 추진하지 않는다. 한국주류연구원은 예방 홍보 사업 등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와 관련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다. 재단 출연금을 중단시키는 시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 예, 이렇게. 그렇죠. 예. 그 이제 이 재단을 그 돈을 도용에다가 만들겠다는 그런 그 계획 자체를 폐기하고 이 사업을 절대 안 건드리고 잘 가게 만들고 또 약속대로 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자기네들이 행정지도 하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근데 국세청장 도장이 찍힌 약속이고 이 문서가 2007년 3월 15일 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횟수로 보면은 한 4년에서 이제 5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된 그 진짜 싱싱한 서류인데 이 서류 자체도 그 사람들은 지키지 않고 있고. 그럼 지금 돈도 안 주는 건가요? 2010년도부터 지금 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그래서 2010년도부터? 그럼 어떻게 여기를 운영하세요? 이제 많이들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네. 그 2005년도부터 저희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파괴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정말 근검하고 아꼈어요. 그래서 그걸 나름대로 비축을 좀씩 했습니다. 그 돈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견디고 있고 올 연말이 되면 돈이 다 떨어집니다.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 저희는 정말 사업을 할래야 예, 할 수 없는 그런 이 좋은 사업을 접어야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고 국세청은 저희를 죽이려고 자기들의 그 가장 그 반대 세력인 노동조합을 지금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진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른 데서도 잘 쓰질 않죠. 이거 사용주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체 협약서 해지 통보를 보냈어요. 이건 뭐 큰 사업장 다 할 수 있는데도 않지 않습니까? 상생 원칙에 진짜 어긋나는 부분이죠. 그것도 나라의 국가 기관이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한테 주어서 이제 저희는 노동조합이 무력화되고 또 살 수 없게 목을 지금 못 쥐고 이쪽에 이제 돈을 안 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물심양면으로 저희를 압박을 하고 압박하고 있네요. 그렇죠. 저희 건물을 이제 팔아 제끼고 병원 사업을 다른 데로 넘기려고 하는. 아까 보니까 바로 앞에 예. 일산병원이 있던데 예. 일산병원이 여기를 사겠다 이렇게 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전임 이사장이 예. 재단 이제
여기 이사장들은 국세청이 다 배후 조정을 합니다. 그 국세청 출신들이고 조직관료고. 또 임원들은 다 국세청에서 뭐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분은 감사. 예, 예. 근데 이제 내려와서 이분들이 이제 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전임 이사장이 그 일산병원에 직원들 모르게 이사들도 모르게 가서 이 병원 우리 재단 건물 팔겠다 이렇게 제의를 한 거예요. 이사장이 가서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는 좋다고 하겠죠. 예, 저쪽에서는 이제 그대로 믿은 거죠. 아, 얘네들이 건물을 팔려고 내부에서 다 이제 회의가 끝났나 보다. 그럼 우리가 사지요. 이렇게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산병원에서 급하게 예산을 마련하고 그래서 이제 기다린 거죠. 병원 팔기를, 우리 재단 건물 팔기를. 그랬는데 이제 그 저희는 어떻게 알았냐면은 전임 이사장이 2010년도에 그 짓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일산병원에서는 예산도 안 주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그렇죠. 예. 그걸 비밀리에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에 2월인가 3월에 일산병원 그 매입 관계자들이 건너와서 이제 병원 실측을 했습니다. 뭐 줄자로 재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당신들 무슨 일이냐 했더니 니네 병원 판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병원 그 건물 매각을 저지하려고 노동조합이 그때부터 이제 국세청을 상대로 싸우기 시작했고 국세청 앞에서 오늘까지 한 400일이 넘도록 네. 1인 시위나 집단 시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죠. 1년이 넘으셨네요. 1년 넘었습니다. 120일이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은 월급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까지도 탐을 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2005년도에 세웠던 그 서류에 근거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그럼 지금 아까 그 각서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무시를 하고 한다는 건데 예산도 안 주면서 그럼 이행을 안 했으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안 하니까 또 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근데 이게 이제 그분들 얘기는 그거예요. 이거 이제 써줬던 사람들은 다 갔고, 시간이 지났고, 또 세월은 변했고,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는 거고요. 뭐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니까 이거 맞지 않지 않느냐. 너희만 이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어거지를 쓰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심지어 자기들이 재단 임원들을 보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 서류도 다 갖고 계신가요? 그렇죠. 재단이면? 실제로 여기 와 있는 사람도 국세청 퇴직관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자기네들은 보낸 적이 없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임명장도 받았을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내부에서 받았겠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신문지상에 난 사실이에요. 국세청이 주류업계만 얼마나 많은 낙하산을 보내냐면은 30여 명이 넘습니다. 이게 이제 주류업계에 보내는 낙하산들입니다. 제일 하단에 음주문화연구센터가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이 주류업계 낙하산 현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관료죠. 국세청의 관리감독 대상인 주류업계에 취업하는 것은 부패 관행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진료발효 주정업체로는 진료발효의 사회이사로 대구지방국세청장 풍국주정공업에는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회장으로 한국알코올산업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전 국세청장이 낙하산이 됐고 서한주종공업은 대표는 전 국세청 부동산 납세관리국장 부사장으로는 전 용산세무서장. 세무서장도 돼요? 그렇죠. 감사, 전 도봉세무서장. 이거 웃기네. 병마개 만드는데 또 내려보네요. 예. 사마왕관 대표는 전 구세청 납세지원국장.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게 이 사업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사들을 이렇게 내려보낸다는 건가요? 그렇죠. 사장이 있을 거 아닌가요? 이제 이 이름뿐인 이사인 건가요? 아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힘이 그렇죠. 있는 건가요? 주류 제조업체 면허권자라는 막강한 힘이 있죠. 면허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보낼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류업계에서는 이 사람들 받으면 보호막이 좀 들 수가 있으니까 받는 그런 하라면 부분도 하랄 있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겠죠. 그리고 말도
어길 수가 없는 부분이죠. 목을 그럼 쥐고 있는 거랑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사마왕관이 왕관이나 뭐 주종공업, 뭐 서한, 한국 알콘산업 이런 예. 사람들의 원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낙하산이 내려오면은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이제 다시 한번 사마왕관에는 대표가 전 국세청장, 납세지원국장, 부서장에는 전 영동 세무서장, 감사는 전 마산 세무서장. 난 도대체 세무서장이 여기 내려오는 것도 웃기네요. 세왕금속공업에는 대표는 전 광주국세청장, 부서장엔 전 파주세무서장, 감사로는 전 중부국세청 조사국 과장. 아이고, 판매, 대한주정 판매. 이것도 막강한 권력일 것 같은데. 그쵸? 대한주정 판매. 주정을 다 쥐고 있는데 이걸 다 주정 판매권을 다 쥐고 있는 거죠? 예. 대표로는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부서장에는 전 남양주 세무청서장, 감사로는 전 중부국세청 조사국 과장. 단체로는 여기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도 있고 주류산업협회 이거 새로 만든 거죠. 주류산업협회는 오래됐고요. 아, 오래됐어요? 예, 음주문화연구센터에 주류산업센터로는 대표는 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그리고 전무는 전 대구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여기 지금 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이쪽으로는 이사장이 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사무총장은 전 중부국세청 조사국 과장. 여긴 그래도 높은 사람들이 오네요. 네. 아유. 이제 이렇게 많이 내려보내고 있고, 근데 이제 2005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출연 구조가 이상하다 해서 재단을 부수려고 했잖아요. 네. 재단 건물 매각하고 병원 사업 포기하고 이거를 2010년도에 이 사람들이 다시 했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하면서 다시 이제 똑같이 이런 거를 다시 펼쳐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한국주류연구원이라고 아까 등장한 거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만들어서 자리를 넓히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저희가 막아냈는데 이분들이 그 저희한테 출연 근거가 한국주류산업협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돈을 걷어서 이쪽으로 주기로 돼 있었는데. 네, 근데 여기 있네요. 예. 한국주류산업협회에서 저희한테 주기로 했었는데 이 출연 근거를 이 사람들이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싹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받은 돈도 꿀꺽한 건가요? 아니요. 2010년 3월에 아니 2007년인가요? 2007년 3월에 이사 결의를 통해 가지고 그 거뒀던 그 주류 재단으로 줄 수 있는 출연금을 네. 주류연구원으로 넘긴다. 출연 근거도 넘긴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결의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주류연구원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단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출연 근거를 없앴기 때문에 저희는 별 수 없이 돈을 받으려면은 네. 그럼 주류연구원을 만들어라. 그리고 또 그쪽에서 그랬거든요. 주류 정책만 연구할 테니까 허락해달라. 우리한테 허락을 구한 것은 2007년 3월 15일 날 저희가 그 국세청에서 항공문서를 하나 받았잖아요. 네. 거기에 재발 방지 약속을 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또 이를 획책을 하면 사회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꾀를 낸 겁니다. 주류산업협회에서 받아서 건네주는 출연 근거를 없애버리고. 아니 왜 다이렉트로 여기로 안 보내주고 주류협회를 또 통해 갖고. 이제 그거는 이제 저 주류산업협회를 통하면 돈이 잘 거칠 수 있고 저 사람들이 이제 또 뭡니까 조정을 할 수 있고 이런 쪽에서 이제 저 사람들이 출연 근거를 꽉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류연구원으로 넘겼는데 주류연구원이 또 폐원이 됐어요. 나중에 종래에 가서는 자기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폐원이 됐죠. 폐원이 돼서 그 출연 근거가 다시 주류산업협회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지금은 네. 뭐 요리 갔다 조리 갔다 그렇죠. 이러면서 공중에 붕 떴으니까 옳다구나 하고서 예. 아예 안 주는 상황이 돼버린 건가요? 주류산업협회 국세청에서 명령을 했겠죠. 돈 주지 말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돈이 2010년부터 건너오지 않고 있죠. 그럼 2010년, 2011년, 2012년 지금 예, 2년을 100억 원 정도가 지금 안 건너오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병원이 아니라 치료를 어떻게 하면 더 양질의 서비스, 어떻게 하면 더 치료 효과가 높은 치료 모델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보급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병원에서 지금 네.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꽤 지금 10년이 넘으셨으니까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 병원은 8년째. 예, 8년. 네, 예. 2004년도에 개원해가지고요. 2012년이니까 8년째 진행되고 있는 병원입니다. 아, 여기서 나오는 소리군요. 깜짝 놀랐어. 아,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가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가시나요? 뭐 어떤 치료를 받고, 뭐 선진적인 기술의 치료라고 하는데 좀 네. 궁금해서. 물론 방금 저희 부회장님께서 병원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렸지만 저희 병원은 공익재단에서 만든 그리고 공익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 기타 주위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정신병원이라든지 알코올 전문 병원보다 치료비가 아주 저렴한 병원입니다. 하지만 치료 시설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재활 시스템은 어떤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병원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 병원입니다. 우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치료적인 교육 혹은 환자분들에 대한 1대1 서비스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알코올 병원들은 모방하기 힘들고 따라하기 힘들 정도로 고급화되어 있다. 오직 있으면 환자분들은 저희 병원을 호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네. 알코올 병원 중에 호텔이다. 호텔이다. 왜냐하면 되게 대단히 만족스러워 하신다는 얘기네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병원도 저희 병원 정도의 시스템을 내려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병원이고요. 저희 병원처럼 운영을 한다면 1년을 못 넘기고 병원이 망하겠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병원이 재단에서 항상 적자를 내는 기관이다. 병원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재단에서 이사장이라든지 사무총장은 공익재단이지만 병원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재단을 먹여 살리겠지 라는 생각으로 병원을 만들었을 겁니다. 예. 하지만 뚜껑을 까놓고 진짜로 운영을 이렇게 서구에 선진화되어 있는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계속 적자가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사장이라든지 국세청 낙하산들은 이거 계속 했다가는 명분만 쌓고 실리는 하나도 없구나. 예. 그리고 자기들 뒷주머니로 돈을 챙길 수 없는 소위 예. 맞아요. 내가 예. 가져가야 될 돈이 그렇죠. 없는 거구나. 오히려 병원을 통해서 돈을 더 벌어보려고 했는데 계속 이게 적자가 난다고 생각하니까 얼른 팔아서 오히려 병원이 더 잘 되면 안 되니까 환자를 보지 말아라는 식으로 탄압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필요한 의료 인력을 수급해주지 않고 새로운 직원을 뽑아주질 않았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치료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직원들이 2사람, 3사람의 몫을 일하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환자분들도 서로 입소문이 많이 나서 저희 병원은 지금 현재 재원 환자 수가 80명이 넘는 상당히 원래 총 입원할 수 있는 환자분들의 숫자가 90명 정도인데 80명 이상이 재원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알코올 병원 쪽에서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 병원이 4회째 심포지움을 운영하면서 관련 학계 그러니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 협회라든지 간호사 협회라든지 곳에서 저희 병원에서 운영하는 심포지움이라든지 교육을 듣기 위해서 매년 접수를 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와서 선진화되어 있는 치료 모델이라든지 교육들을 배워가고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럼 절대로 없어져서는 손해인 거네 우리들한테. 저희 직원들보다 오히려 환자분들이 더 많이 걱정을 해주세요. 없어지면 나는 어디 가서 치료받냐. 뭐 이러고. 호텔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시설은 없는데 오직 했으면 환자분들이 국세청 1인 시위를 우리가 같이 가주면 안 되겠느냐 할 정도로 열렬히 응원을 해주고 힘을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세청 1인 시위도 나가고
뭐 청와대 1인 시위도 나가면서 그렇죠. 휴가를 네. 내면서 나가고 있어요. 네. 휴가를 한 번 내면 그 다음 날 일이 더 많아지거든요. 더 많아지죠. 병원은 원래. 네. 근데 환자분들이 더 안타까워하시면서 많이 응원을 해주고 계시죠. 네. 또 그런 데서 또 보람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시위를 해오고 투쟁을 해오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나가서 뭐 네. 1인 시위하고 뭐 하고 이게 그러니까 휴가? 네, 예, 휴가를 내고, 휴무, 네. 휴가 이렇게 내서 다니는 게 쉽지는 않다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셔야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많지만 예. 다른 병원에 가면은 그만큼 내 거를 네, 그렇죠. 쌓아왔던 그 스펙트럼이 네. 있는데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예. 너무나 열렬히 응원을 해주셔서 네. 그리고 또 요즘은 오히려 환자분들이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몰래 가지고 온 바카스도 하나씩 주시고 힘내서 더 열심히 지켜주시라고 예. 아 진짜 계속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예, 이렇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드리는 병원이 없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옆에 분이, 지금 세 분이 다 재활사업본부 쪽인데, 한마디씩 좀 할까요?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재활본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막 밖에 나가기 전에 적응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리는 곳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이 옆에 있는 분부터 해볼까요? 예. 재활사업본부 쪽에서 일을 하시면서 예, 느끼신 거와 지금 이렇게 싸움을 계속 하시면서 느끼신 거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그 지역재활본부 이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카프 이용센터는 저기 사회복귀 시설로 예. 2007년 5월달에 이제 사회복귀 시설로 인증이 돼서 예. 이제 고양시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제 알코올 의존자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무료로 이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낮에는 이제 주간 재활 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주간 재활시설. 병원에서 예. 이제 퇴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이 이제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 그 주 4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재활 청결이라고 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카페하고 이제 하원, 예. 택배 이제 매점 이렇게 네 곳을 운영했는데 지금 예. 이제 카페하고 매점하고 카페하고 매점하고만. 매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하시면 성공률이 높은가요? 물론 이제 하시다 보면 유혹이 많을 텐데. 예. 재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 대부분 이제 자기가 이제 자존감이 많이 낮기 때문에 이제 꼭 여기서 극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예. 교육을 좀 많이 시키셔서. 끝까지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뭐 이렇게 나가서 싸우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예, 당연히 힘들죠. 예. 지금 저도 이제 올해 휴가도 다 썼고 예. 이제 연차도 이제 거의 다 쓰는 입장인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실 말씀은 더 없으신가요? 난 이 말은 꼭 하고 싶어. 이 말 안 하면 잠도 못 자겠어. 그런 말 없으세요? 예, 국세청에 처음에 예. 이제 이 운주문화연구센터를 이제 세울 때는 이제 처음 세우신 분의 이제 취지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거 다 묵살하고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꼭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취지라든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어가기 위해서. 또 주류업체는 그만큼 돈을 벌었으면 사회 환원하는 게 맞아요. 예. 물론 본받아야 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셔서 반갑기는 한데 그게 당연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본받아야 할 때. 그렇죠. 처음에 세울 때는 이렇게 없애려고 세운 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사회에 좀 환원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좀 끝까지 좀 싸워주세요. 이쪽으로 쭉 가셔서 두 분이 계세요. 예. 두 분이. 예. 행님 좌우 먼저. 일단 반갑고요. 저는
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그 카프 치료공동체 감나무집이라고 하는 예. 아까 이제 분회장님께서 생활시설이라고 하셨죠. 예, 생활시설. 그 이용센터는 집에 계신 분들이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네. 이용을 하시지만 저희는 저희 안에 들어와서 정말 생활을 함께하는 이제 공동체입니다. 네. 이제 왜 뭐 그런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 저희는 그러니까 아까 병원에서도 그런 어떤 선진화된 그런 시스템들을 도입을 해서 병원을 어떤 그런 운영을 한다면 저희는 이제 지역에서 이분들이 병원을 나오시면 사실은 물론 병원에서 교육을 잘 받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고 나오시지만 사실은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은 굉장히 재발률이 높거든요. 예. 바로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바로 본인이 사회로 복귀하려고 하면 많은 스트레스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재발을 하세요. 그래서 사회로 곧장 복귀하기 전에 그 중간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도와주고 이분들이 계속 회복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 훈련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정말 알코올 중독자들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재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런 치료에 대한 모델이 없을 때 저희 재단에서는 이제 뉴욕의 미국의 그 치료 공동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정말 견학을 가고 거기서 연수를 받고 와서 2005년도에 저희 시설을 세웠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시설은 저희 시설은 이제 사회 복귀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설이고요. 시설. 예. 그리고 기존에는 사회복귀 시설들이 그 정신질환자분들을 위한 사회복귀 시설은 많았지만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사회복귀 시설로는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감나무집이 전국에서 1호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이런 사회재활 시설로 공식적으로 등록한 최초의 기관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마 의미가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는지 크죠. 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을 모델로 해서 실제로도 많은 그 이후에도 몇 개의 이런 저희 생활 시설들이 저희를 본보기로 해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저희 같은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알코올 재활 시설들은 한 10여 개 정도가 되는데요. 아직도 적죠. 근데 그런 이제 이런 시설들을 준비하고 계신 곳에서도 그 모델이 저희 감나무집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희 감나무집이 있어야 될 의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물론 저희 집에 들어오셨다가 끝까지 프로그램 수료를 못하고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 많고요. 그리고 또 술 드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정말 이곳은 죽음으로부터 피난처를 찾는 곳이다. 생각보다 중독은요, 그 자살률도 높고요. 그리고 술 드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대부분 보면 뭐 이혼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 본인이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저희는 정말 갈 곳이 없어 오긴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술에 살다 보면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거든요. 그리고 이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을 먼저 만드셨던 신부님이 계시거든요. 오브라인 신부님이라고요. 그분도 중독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이 시설을 치료공동체라는 프로그램을 만드셨다고 했거든요. 정말 저희는 하루하루 죽음과 이렇게 싸우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뭐 오늘도 저희 대상자 한 분이 뛰쳐나가셨어요. 아까 그 얘기가 그 얘기셨구나. 뛰쳐나가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 마음이 아직도 불안해요. 이분이 정말 나가셔서 술을 드시다가 정말 돌아가시진 않을까. 실제로도 많이 그러거든요. 근데 다시 본인이 정말 살겠다는 목적으로 하면 저희는 다시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음과 싸우는 것이고 그 죽음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곳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만일 저희 재단이 건물이 매각이 되고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진짜 그 카프 병원에서 잘 다듬어져서 저희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병원에서도 계시다가 들어오신 분도 많지만 만약 저희가 없다라면
정말 죽음으로부터 피하는 이곳이 정말 없어진다면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앞으로 도움을 받을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을 정말 죽음으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가 문제네요. 정말 어떻게 보면 국세청이 살인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죽음으로부터 살리는 이 시설을까지 없앤다라면 정말 국세청은 살인자라는 낙인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 지금 살인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설을 끝까지 지켜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환자분들하고 직접 부딪히시고 하셨기 때문에 더 몸으로 와 닿으셨을 것 같네요. 그렇죠. 얘기를 잠깐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스펙트럼이 굉장하다는 걸 느끼겠어요. 어디 가서 지금 여기 당장 단협 해지되고 뭐 막 와서 경찰이 와서 뭐 어쩌고 뭐 몰아내고 뭐 밖에 나가서 싸운다 하더라도 궁극에 가서는 다른 곳에서 또 그 본인들의 이런 스펙을 가지고 그리고 되게 고급 인력이시잖아요. 아무 데서나 받아주지도 않지만 또 이런 고급 인력을 또 이런 사단이 아닌 재단에서 이런 공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또 그쪽에 가서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드네요. 아쉬운 게 굉장히 많네요. 그 옆에 계신 우리 성함이 네, 김동준님. 김동준입니다. 네. 김동준님도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아까 그 앞에서 설명하신 이용센터에서 네. 저는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용센터요? 네, 네. 저는 직업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알코올 중독에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감남집이나 이제 이용시설 이용하셔서 6개월 이상 단주를 하신 분들이 이제 저희는 커피숍하고 이제 매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을 다시 이제 이전 상태로 직업이 가졌던 상태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현재 이제 카페 안에서 근무도 하시고 좀 규칙적인 생활도 좀 만들어가고 계시고요. 그 안에서 겪고 있는 또 갈등이나 또 어려운 점들을 또 상담해드리고 상담이나 아니면 같이 집단 활동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사업장이 또 사회적 기업으로서도 운영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노동부에서도 인증을 해주어서 2008년도부터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제 저희가 사업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세청 낙하산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병원 사업, 재활 사업들이 다 열심히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없어진다는 이야기 자체가 또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는 이 환자분들에게도 되게 회복자 선생님들한테도 예, 굉장히 큰 절망이시겠네요. 절망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쭉 알코올 중독 치료나 재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저는 여기 재단을 알게 된 게 대학교 때 처음 알게 됐어요. 대학교 때요? 네. 여기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서 이제 대학생 예방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예방 사업들이 이제 대학교별로 학교 내 절주 캠페인이나 이제 이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 보급을 하였습니다. 또 저도 그 프로그램 보급의 수혜자고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부터 알코올을 적당하게 마셔야 되는 이제 건전한 음주 생활을 이제 홍보하고 다니면서 처음 이제 이 기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가 돼서 저도 사회복지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교 도중에 실습도 여기 병원으로 나오게 돼서 알코올 중독을 알게 됐고요. 알코올 중독의 치료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나중에 이제 전문가 과정을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이쪽에서 수련을 했는데요. 1년간 여기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또 전문가의 길을 꿈꾸면서 사실 현재 이제 직원으로 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으로 시작하면서 이 국세청의 낙하산 이제 재단을 매각하겠다는 이 이야기가 시작됐는데요. 현재 저도 근무한 지 1년 되었고 재단이 없어지겠다고 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장가도 가야 돼. 네. 장가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되게 처음에는 불안하고 정말 힘들고 했었는데 근데 고급 인력들이신데 진짜 다른 데 가서 사회복지 한다 그래도 내 이런 거를 나의 스펙트럼을 이용할 데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무용지물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기가 유일한 곳이고 여기가 없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갈 데가 아주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내 이렇게 좋은 스펙트럼을 쓸 데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웃긴 것 같아요. 학생들이 병원, 간나무집, 알코올 상담센터 그리고 저희 이용센터에도 있고요. 향나무집, 중간집 여기 각 그 치료재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곳에
또 예방, 비예방 활동 홍보를 하고 있는 사업에도 지금 열심히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전국 각지에서 여기 기관 방문을 오고 실습을 나오고 견학을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치료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기관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 과정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던 제가 더 슬프고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반드시 국세청이 이러한 정말 좀 생각을 국세청을 갖고 움직이는 네. 거의 거세요. 누군가의 이- 보이지 않는 그 야욕 좀 죽여주십시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세청을 빌미로 한 이런 낙하산을 내리는 또 그 위에 또 거대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야망이 있기 때문에 꿀꺽할 돈들이 여기 노다지가 있구나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은 돈이 뭐길래 그 저기 옆에 계시는 분은 회계 행정 운영지원팀 예. 전산업무 담당. 예. 그래서 그럼 여기 돈을 안 줘서 안 주기 때문에 돈을 지금 비축을 해서 쓰기는 쓰고 있지만 예, 예. 돈 때문에 좀 그러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올 연말이면은 이제 예.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직원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직원들도 많고 하지만 저희가 지금 1년 넘게 국세청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나 집회를 통해서 계속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싸워왔기 때문에 물론 불안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끝까지 싸운다는 각오로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그 앞에서 부회장님이 국세청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네. 저희가 그 일산병원 쪽에 한마디 하고 싶은데 네. 저희가 작년에 그 건물 매각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나서 그 직원 서명을 받았습니다. 건물 매각에 반대하는 서명을 저희 그때 당시에 정규직 66명이었는데 64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 건물 매각에 반대한다는 거를. 그래서 그걸 이제 일산병원장한테도 전달을 했고 작년에는 이사회 때 그 건물 매각 추진안을 이사회 상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 부결이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지금 병원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산병원장이 창립 기념일날 재단 건물을 사겠다고 또 다시 이렇게 했다는 얘기 듣고 좀 일산병원이 사실 이제 그 건강보험으로 운영되는 예, 맞아요. 국민을 위해서 네, 국민을 위한 그쪽이에요. 곳인데 공익 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을 해체하고 말살시키는데 그 일조를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산병원도 좀 생각을 바꿔서 공익재단을 이렇게 말살하는 이런 행위에 동참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가 노다지 아닌가요? 이 땅 건물이? 여기가 그렇죠. 지금 백성역하고도 가깝고 예, 터미널 들어오고 예, 저기 터미널 뒤에 또 들어오고 주상복합 예, 주상복합이 있고 뭐 오피스텔도 많고 여기 뭐 이마트도 들어오고 홈플러스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땅값도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여기가 노다지기 때문에 또 병원하고 이렇게 지하로 막 연결을 하면 예, 뭐 여기에 또 건물을 지어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국세청도 이러니까 여기도 건강보험하고 연계가 되니까 또 이렇게 과감하게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국대래 일산병원이죠? 일산병원도 좀 욕심을 좀 줄여주십시오. 물론 여기는 의미가 있는 곳이라서 여기가 탐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의 그런 아프신 분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시간 좀 넘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경찰들이, 예. 이제 뭐 당장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여기를 뭐, 덮치겠죠. 직장 폐쇄를 한다든지, 예. 순서가 그렇게 되거든요. 일단, 이걸 내쫓고, 일단 문을 닫아버려요. 직장 폐쇄를 하면, 또 그 수순이 이제 또 그 밖에서 또 여러분들은 이거 하지 말라고 또 천막을 치던 뭐 하던 노숙을 하게 되는 연상이 저는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또 여론도 읽고 막 이러면 또 국세청이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이 다음에 지금 얼마 뭐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단어 폐지가 이틀 후에 되면은 뭐 곧바로는 아니다 하더라도 하긴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뭐 저희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쭉 들으셨다시피 우리 사업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한 사업이고 이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직장 팽개치고 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부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이 지금 남아서 이 직장을 지키고 있고 어떠한 그 압력이 오더라도 사회에서 관심 가져주고 저희 계속 성원해 주신다면은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우겠다. 물론 굉장히 힘들 겁니다. 지금까지도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거를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거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또 주위를 보면서 진짜 알코올 환자들이 그리고 그 가정들이 어떻게 파괴돼 가는지 쭉 봐왔단 말입니다. 예, 보셨겠죠. 예, 너무 힘들게 그 사람들은 정말 가족들까지 그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봐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말 이게 우리나라에 이게 많이 퍼져 있고 그렇다면은 그런 쪽에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이건 국내 하나밖에 없는 단체이고 그리고 알코올 피해가 정말 막심하단 말입니다. 1년에 알코올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죽는 분들이 5,000명이라고 지금 발표되고 있고 알코올 피해로 인해서 그 사회 유발 비용이 매년 20조 원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거대한 피해 속에 있는 우리나라인데 술이 범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여기서 우리 사업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사회에서 정말 지켜줘야 될 부분이고 저희는 솔직히 사회에서 지켜주고 일만 열심히 해야 되는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근데 저희가 나서서 이걸 지키겠다고 하는데 사회에서 외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말 이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또 각 정당 자기 이익을 떠나서 이런 거는 정말 사회 문제로 껴안아줘야 되고 살려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단체이고 저희가 이 사업에 정말 기폭제가 될 수가 있어요. 10년 노하우가 있고 그렇죠. 정말 저희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어떠한 짓을 해도 할 겁니다.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저희 사정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저희를 좀 지켜주십시오. 저희 이 사업 정말 사회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정말 생각하고요. 주위를 한번 둘러봐 주십시오. 알코올 피해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봐주신다면은 이 사업 그냥 팽개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세청도 그 단 몇 자리를 위해서 전 그 국세청 직원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내부에서 혁명이라도 일으키십시오. 이런 단체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 끝까지 갈 겁니다. 이 단체 지킬 수 있도록 사회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은 이 단체가 껴안고 있는 그 수많은 알코올 환자들 외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사회에서 국세청에 감시 눈초리 보내주시고 낙하산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 이 사업 열과 성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희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